차를 맞습니다. 운행하면서 네. 굉장히 앞쪽이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저도 이 차를 시승했지만 시승할 때 이거 BM이 했는데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맞아. 편집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솔입니다. 오늘도 더몬스트 고민수 대표님과 함께입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모스 고민수입니다. 자, 오늘 정말 재미난 차를 한번 볼까 하는데요. 네. 그랑콜레오스의 하체를 국내 최초로 우리 더모스트 고민수 대표님과 함께 둘러보려고 하는데요. 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네. 우리가 이 그랑콜레오스를 찍게 되면은 왜 또 이거 촬영하냐라는 댓글이 달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자동차 유튜버가 자동차를 촬영하지 않는다면 사실 찍을 게 없잖아요. 저 차는 차로 바라보면 되죠. 그럼요. 게다가 오랜만에 새로 나온 국내 국산 자동차고 또 신기하고 재미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사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한 1시간 정도 대표님과 차를 둘러보면서 야 이게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이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게 장점인지 또 어떤 부분은 좀 아쉬운지 그거를 대표님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또 보실까요? 네. 항상 우리가 보는 신차들은 네. 재미가 없었어. 그렇죠. 똑같고 똑같은데 네.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늘린 거라서. 네. 그런데 새로운 전륜 구동 이 플랫폼을 이제 오늘 저도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봤는데 굉장히 좀 매력 있네요. 대표님도 같이 이제 시승을 갔지만 대체적으로 평가가 저 솔직히 놀란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좋아. 뭐 무슨 뭐 BMW의 주행감에 벤츠의 승차감에 뭐 나올 만한 극찬들이 다 나왔는데 저도 있는지. 시승하다가 말고 네. 기어 들어가서 한번 봤을 정도로 네. 이게 왜 이러지 할 네. 정도로 좀 주행감은 되게 좋았던 편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앞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글로벌 기업이고 볼보 그다음에 르노 코리아를 포함해서 다 같이 쓰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제 앞에 스몰 오버랩을 대응하는 이제 우물정차 프레임을 적용을 네. 해서 했는데 멤버가 보시면 이렇게 스몰 오버랩 적용하는 이 사각 멤버인데 보시면 이렇게 볼팅으로 돼 있죠. 볼틱이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앞쪽 구조가 나라별 안전 사양에 따라서 여기 없는 또 글로벌 또 모델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닌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한 플랫폼으로 하나 대만 만들면 남는 네. 게 없습니다. 한 플랫폼으로 최대한 여러 개를 찍어내어야 네. 네, 마진이 좋죠. 그래서 요즘은 플랫폼 공유화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하체를 딱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대표님 하체 커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커버 뜯는 데만 해도 한참 걸려요. 국산차부터 시작해서 수입차까지 대표님과 함께 이 하체 리뷰를 거의 다 진행을 했는데 수입차 정도 수준의 커버가 덮여 있는 그렇죠. 거라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국산차 정도면 한 제네시스 라인업 돼야 이 정도 커버류가 네. 장착이 되어 있고 와. 이 차 또 하이브리드잖아요. 네. 하이브리드 하면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연비. 연비. 연비인데 이 하부로 지나가는 바람의 구름 저항을 줄이기 위한 공력 성능 개선을 위해서라도 네. 저렇게 커버를 많이 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연비 향상이나 아니면 또 이제 MVH MVH. 이 그쵸? 차가 실제로 타봤을 때 굉장히 조용했어요. 이게 동급 최초로 다른 모델은 없지만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터가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이렇게 아예 안 들어오게, 왜냐면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리를 아예 줄여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반대 고주파로 잡아주는 건가요? 뭐 어떤 방식인가요? 그렇죠. 네. 언제 작동되는지는 모르는데 네. 제가 이렇게 달려보면 이 정속 주행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한 이 소음 주파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사람의 귀는 이 주파수를 동시에 듣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는 다른 특이한 주파수를 노이즈 캔슬링이 그 소리를 내주면 사람은 그 불쾌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페이크죠, 일종의. 왜냐면 저희가 시승했었던 그 코스 자체가 바람도 되게 많이 불었고 그렇죠. 그 바닷가였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은 주행풍이 많이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네. 그게 되게 조용했어요. 되게 조용했어요. 아. 풍절음, 그 다음에 이제 타이어 쪽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는 진짜 수준급이었어요. 일단 플랫폼 자체는 이제 이 우물정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크로스 멤버가 보시면 네. 보통 이제 앞쪽에 엔진 미션 마운트가 하나인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여기 하나. 근데 얘는 엔진 마운트와 변속기 마운트를 양쪽으로 두 개를 잡아놨어요. 와, 두 개가 들어가네요. 네. 그냥 물론 뭐 큰 거 하나로 잡느냐, 네. 작은 거 두 개로 잡는 거냐의 차이인데 요게 사고가 나면 이제 부러져가지고 엔진이 실내로 들어가지 않고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네. 만들어 놓는 거죠. 얘가 아래쪽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네. 한 5, 6cm만 밑으로 쳐줘도 네.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놨고 특이한 건 하나짜리가 많은데 네. 안쪽에도 부싱이 있고 중간에도 부싱이 있고 여기, 두 개로 여기. 연결을 해놨어요. 엔진 변속기 잡는 마운트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진동이나 이런 거에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크로스 멤버의 형상을 한번 볼게요. 네. 크로스 멤버의 형상이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단단해요. 단단하다. 예. 현대자동차의 2세대 크로스 멤버 조립하는 걸 보면요. 네. 크로스 멤버가 이렇게 위아래가 똑같은 모양이 있고 이걸 이렇게 붙여놓고 용접을 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한 바퀴를. 네, 용접을 하는데 이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뭐 카니발이라던가 네. 펠리세이드 이렇게 보면 이걸 조립할 때 서로 볼트를 연결하게끔 돼 있어요. 단차가 나면 안 되니까. 네, 그걸 내면 안 되니까. 용접할 때 이제 단차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볼트를 해놓고 용접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이런 부분에 볼팅을 위아래 멤버를 다 해놓고 용접을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우리 차 사면 요새 카페 같은 데 뭐 많이 해요? 타대 그쵸. 보강 막 언더바 하고 맞아요. 프레임 인서트 막 꽂고 하잖아요. 네. 자, 프레임 인서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크로스 멤버 볼트가 요거예요. 네. 요건데 자, 이 크로스 멤버 볼트가 이렇게 안에 볼트 구멍이 있고 네. 이렇게 조립이 되는데 얘가 빡빡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량으로 생산하는 생산 공정에서 효율이 떨어져요. 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구멍을 이렇게 넓혀요. 그런데 그렇고요. 이렇게 넓으니까 네. 볼트에 이 공간이 있겠죠. 그쵸. 공간이 있고 볼트는 이렇게 길어요. 급격하게 하중을 좀 많이 받은 상황에서 이 볼트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기아 차들 이렇게 보면 찾다 네. 보면 가장 뒤쪽 멤버 볼트 뒤에 이런 넓적다리로 차대에다 고정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원래도 그 부분이 부실하니까 보강을 해 놓은 거예요. 더 짱짱하게. 근데 얘네들은 네. 아예 멤버 형상 자체를 차대랑 연결하게끔 뒤쪽에 이 두꺼운 볼트로 한 번 더 연결을 해놨어요. 그 아예 그냥 보강 필요 없이 파랗게 아. 붙을 수 있게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쪽이 볼트가 흔들리는 구조니까 네. 요만큼을 더 빼서 이렇게 아예 차대에다가 튼튼하게 고정을 해놨어요. 이제 GM이 이런 걸 잘합니다. GM이.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기죠. 기본기가 튼튼한. 우리가 보통 이런 자동차를 리뷰할 때 기본기 이야기하는 게 이런 작은 부분들이 주행했을 때 정말 느껴지는 게 느껴지죠. 체감이 되거든요. 맞아요.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차량의 직진성, 네. 롤링 또 그다음에 이제 연속적인 노면에서의 바운싱을 받을 때 차는 연속적으로 비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다. 항상 이야기하죠. 전륜 너클을 한번 볼게요. 네. 전륜 너클의 구조가 뭐 국산차 똑같이 알루미늄이죠. 쇼바랑 결착되는 마운트를 한번 봐주세요. 마운트 여기 말씀 주시는 거죠? 네, 마운트. 마운트를 보시면 일반적인 차량들의 전륜 구동 플랫폼을 보면 이렇게 디귿자에 너클이 이렇게 들어가고 볼팅으로 되죠. 네. 근데 얘는 위에 하중을 받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네. 수직 하중을 받는 이 쇼바가 밑에 앞놈 구조의 너클에 아예 안착이 돼버렸어요. 이 구조 어디서 많이 봤는데요? 자, 이게 지금 BMW의 파트 카탈로그입니다. 자, 잘 봐요. 요거랑 네. 자, 요거 네.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대표님? 이 맥퍼슨 타입은요, 네. 이 쇼바가 차량의 하중을 떠받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눌릴 때 이 네. 너클하고 결합되는 이 브라켓 포인트는요, 굉장히 좀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은 구조해서 두 개가 똑같아? 아니에요. 왜냐면 뭐 쉐보레 같은 거는요, 쇼바 이렇게 밑부분을 보면요, 그 하우징이 생긴 건 똑같은데 철이 더 두꺼워. 그러니까 이제 볼트로 결합했을 때 그 네. 부분이 좀 더 튼튼하면 차의 안정감이 더 높습니다. 받쳐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착되는 부분이니까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쇼바의 다리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결합되는 다리 부분이 튼튼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네, 그렇게 이제 결합이 되고. 네. 그리고 이 차를 타면서 되게 좀 이제 놀랬던 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륜구동 플랫폼들은 달리다 보면 핸들로 들어오는 진동들이 있어요. 그쵸. 살짝씩 불쾌한 진동. 약간 좀 소위 말하는 좀 저렴한 차들 보면 걔네들은 덜덜덜이고 그쵸. 조금씩 올라오면서 덜덜 덜 이렇게 올라오는데 예, 맞습니다. 얘는 그런 게 굉장히 적었어요. 여러분들 직접 주행해 보시면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많아요. 이게 진동 올라오는 거를 참 세팅을 잘했네 했거든요. 왜냐면 요새는 RMDPS가 멤버가 여기에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서스펜션이 떠받들고 있는 크로스 멤버에 서스펜션이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이는 진동이 얘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실내로. 그렇죠. 그런데 얘를 보시면 타일 엔드부터 안쪽으로 들어가는 로드 암까지 전부 합금 구조예요. 아, 이게 지금 다 합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적인 쇠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고 네. 그리고 또 RMDPS와
CMDPS의 차이 제가 몇 네. 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기억합니다. 지금 솔직히 국산차의 RMDPS와 CMDPS의 차이는요. 모터의 위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RMDPS도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비싼 거와 보급형. 네. 그리고 비싼 거는 이제 볼스크류 방식이라 그래서 이제 신뢰도가 좋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유격도 덜 생기고 네. 그다음에 기어를 제어하는 조향력도 굉장히 타이트하고 정교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들은 보통 네. 현대기아 차만 비교를 해도 제네시스의 그런 타입의 맞습니다. 원기어가 쓰이고 일반적인 차들은 C타입 MDPS의 모터를 조금 사이즈를 키워서 아래다가 넣어놨거든요. 네. 근데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MDPS가 ZF4에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요. 여기 ZF4 여기 있는데 네. ZF4의 이 마크가 보이자마자 이거 도대체 뭐냐. 솔직히 2급의 ZF4 들어가는 게 말이 되나요? 이 차가 꼭 르노 차냐, 뭐 중국 차 말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국의 지리 자동차의 산하에 있는 게 볼보고 르노기 그쵸. 때문에 일단 얘네들의 차를 기반으로 하는 차들은 전부 유럽 태생 차들이에요. 유럽에서 팔려고 생각을 하고 유럽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가성비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 대표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도 가격 경쟁력에서 팍 치고 내려가다 보면은 그렇죠. 그 단점들을 그냥 다 상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번 사실 그랑콜리오스를 보면 가격 진짜 생각 굉장히 나왔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뭐 ZF4 뭐 부품 들어가 있고 이런 합금도 경쟁 모델이랑 비교하면은 다르잖아요. 다르죠. 다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차를 타면서 우리가 고속주행 많이 하고 우리 그걸 많이 탔잖아요. 네. 200km 가까이 탔는데 주행할 때 직진성도 좋지만 뭐 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렇죠. 차량에 이제 거동을 만들어내는 쇼겁쇼바, 그다음에 이제 스티어링 휠, 스프링, 그리고 이제 핸들 웜기어 이런 네. 신뢰도 주는 부품들이 다 좋은 게 들어갔고 그리고 또 기본기라고 하죠. 스테빌라이저 두께가 지금 앞쪽이 27.5에서 28mm 나와요. 스테빌라이저가 그 정도 두께면 어떤 차랑 비교해야 되는 건가요? GV70? GV70이 앞에가 28mm고요. 네. 국산차 중에 뭐 두껍다고 얘기하는 팰리세이드가 전륜 25mm밖에 안 돼요. 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본기가 네. 비틀링 각성 자체가 훨씬 세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차 재밌다, 매력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고 아까 네. 촬영 전까지만 해도 네. 이제 뒤쪽으로 가다 보면 네. 와, 이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야, 이 테트리스의 신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어떻게 딱 중간에 이 배터리를 넣을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이 공간이 사실상 이렇게 막상 떼보면 네.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 왜냐면 공간이요? 드라이브 샤프트와 머플러 정도가 지나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크지 않은데 네. 대신 공간이 길죠. 그쵸. 근데 이제 그걸 효율적으로 맞게 배터리를 이렇게 배치해 갖고 했다는 게 요건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요. 야. 카니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열의 그 조수석 뒤편에 배터리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열이요. 이게 몰랐는데 날 더운 날에 주행을 좀 빡세게 하면 뜨거운 열이 올라와요. 맞아요. 그 배터리 그 열을 식혀주기 위한 꼭 이렇게 되면 바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밑에 중간에 있으면 그런 열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낫죠. 훨씬 왜냐면 낫죠. 차가 주행을 하게 되면 네. 주행풍에 의해서도 여기 이렇게 홍가공을 해놨죠. 이렇게 네. 주행풍이 지나가면서 뭔가 여기 열을 뺏어갖고 공랭하도록. 아. 그러니까 효율적으로도 좀 좋아요. 좋고 공간적으로도 좋고 네. 하이브리드 차들 중에 이제 시트 하단에 들어가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네. 확실히 좀 쿠션이 떨어져요. 시트가 얇아져야 돼. 아. 근데 이제 얘는 그런 게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간도 효율적이고 또 무게 배분 중심적인 거에서도 그죠. 이 배터리가 차량의 딱 이 가운데 쪽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차의 안정감이 안정감이 좋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세팅을 진짜 기가 막히게 했고요. 이래서 네. 아 이게 플랫폼이 되게 좋구나. 그죠. 이 CMA 플랫폼을 쓰는 게 이제 뭐 중국의 이제 지리자동차도 있지만 볼보도 이 볼보도 차량을 마찬가지. 쓰고 있고 네. 물론 이 조금씩 부품의 고급화나 이런 건 달라요. 그럼요. 솔직히 볼보 같은 거 떠보면 얘보다 훨씬 고급 부품이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기본기에서 볼보만의 프리미엄이 더해지는 거고 그렇죠. 얘는 이제 한국 사양에 맞도록 그런 부품들을 이제 변경을 해서 요 급에 맞춰서 나오는 거고. 실제로 그리고 이 차는 국산차로 분류되잖아요. 네. 국산화율이 60% 넘기 때문에 그렇죠.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국산화율 같아요. 60%를 맞추기 위해서 뭐 쇼겁쇼버니 뭐 이런 것들 뭐 부품도 뭐 이 철판 강 이런 거 전부 네. 한국에서 생산했기 때문에 네. 네, 이 플랫폼 기술을 가져왔지만 국산차라고 봐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하부가 굉장히 사이드 실이 깨끗합니다. 여기요. 네, 그리고 또 보면 한 겹, 두 겹밖에 없, 두 겹, 네네. 이게 없죠.
이런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이제 GM이나 이제 해외 차들에서 볼 수 있는데 바디를 조립하는 용접 방식 중에 이제 네. 빌드 레이어드 방식이 있고 네. 모듈 레이어드 방식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모듈 레이어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차 바닥을 만들어요. 옆면도 만듭니다. 네. 천장도 만들어요. 그렇죠. 이걸 일종 틀에다가 딱 넣고 다 지져요. 그러니까 생산 원가가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죠. 절감되고 그러나 네 개를 딴 데서 만들어서 이 붙였을 때 정교함이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오차가 조금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모듈 레이어드 방식 차들은 단차가 좀 있어요. 네. 단차가 있는데 그렇죠. 이런 빌드 레이어드 방식들은 밑에서부터 바닥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단차 면에서는 좀 유리하고 네, 강성도 얘가 더 튼튼하다고 옛날에는 했는데 네. 요즘은 모듈 레이어드 방식도 충분한 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라고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이 방식 같은 경우에는 단차 부분에서는 되게 효율적이다. 단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고급 브랜드들은 아직 이걸 고수하고 있어요. 좀 튼튼한 브랜드들. 볼보. 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BMW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리어 쪽으로 한번 볼 건데요. 네. 야, 이게 맞나요? 재질도 굉장히 좋고요. 네. 네. 와. 우리 이만한 도풍판 뭐가 있었죠, 승우 씨? G90이나 G90 S. S 클래스. 그죠? 진짜 예전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저희가 대표님이랑 하체 리뷰 거의 웬만한 차 다 있잖아요. 네. S 클래스나 G90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저희가 지금 하부 커버를 뜯어놔서 그러는데 네. 하부 커버가 다 조립이 돼 있으면 네. 이 보이질 않아요. 정말 바닥이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냥 플랫해요. 지금 보면 저희가 이게 탈거를 해놔서 그렇지 이게 지금 그냥 다 덮여 있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바람이 차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런 홈이 있는 부분에서 와류를 쳐서 저항을 만들어내요. 그죠? 그러면 차가 이렇게 뜨는 느낌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공력 성능이 그렇게 되면 연비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가장 밑에가 플랫한 게 좋은데 최대한 플랫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 방열도 굉장히 잘 해놓은 게 네. 옆에 틈이 있어서 이렇게 보이는 우리 일반적인 차량 달리 아예 그냥 이렇게 막아놨으니까 네. 트집 잡을 게 없어요. 엔진룸 안에도 그냥 뭐 부품 뭐 열이 나는 부분만 그냥 덮어놓은 게 아니라 그냥 다 덮어놓은 거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이 머플러 요 부분들도 스포티지 그렇죠. 투싼 같은 그냥- 경우에는 머플러가 지금 이 생긴 형상이요 스포티지 투싼이랑 똑같아요. 네. 이렇게 가로 구조로. 그쵸. 그럼 그 차들 이 위에 머플러 방열판은요 정확하게 한 요만하게 생겼습니다. 딱 그 정도만. 네, 그래서 이제 가운데에 열이 많이 나니까 네. 가운데서 올라가는 건 막아주고 네. 얘는 이 앞쪽부터 이 범퍼 안쪽에 들어가는 부분까지 다 말아서 볼팅으로 정확하게 다 해놨고요. 네. 그리고 비싼 차들 머플러 방열판을 보면요 이 볼팅되는 개수가 많아요. 그쵸. 이 방열판 소음이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 이게 움직이면서 소리 나는 그렇죠. 거- 비틀리면서. 네. 근데 볼팅 구조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되게 이게 플랫폼이 좋으니까 네. 좋은 차 플랫폼을 가져와서 아무리 여기서 좀 절감을 해도 이런 부분은 혜택을 받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르노가 그 플랫폼을 가져다가 한국형 그쵸. 또 이걸 만든 거기 때문에 사실 플랫폼이 중요한 이유가 사실 그거잖아요. 그쵸. 목적에 맞는 구조에서 그 상황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플랫폼 자체가 뭐 다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죠. 플랫폼 자체가 괜찮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효율성이 나쁘지 않다. 그렇죠. 그리고 뒤에 하체를 좀 볼게요. 네. 뒤에 하체 보면 일단 뒤에 하부 로버암 자체가 굉장히 좀 튼튼합니다. 이 지금 도풍판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 판의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요. 보통 현대차 같은 경우에 현대기아차는 이렇게 좀 얇은데 네. 얘는 좀 굉장히 두꺼운 또 사이즈를 쓰고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뒤쪽 하체를 떠봤더니 이 크로스 멤버도요 네. 굉장히 튼튼해요. 이 쇠에 이렇게 말려있는 두께를 보면요 네. 굉장히 좀 튼튼하고요. 네. 이런 앞쪽 프레임도 굉장히 좀 튼튼해요. 엄청 두껍네요. 네, 두께도 엄청나지만 네. 이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 두께에 여기 이렇게 힘 받는 하중 부분은 여기를 한 겹 더 돼서 용접을 다 해놨어요. 이게 뭐 BMW나 뭐 이런 좀 고급 차들 같은 경우에 이 자체가 이제 하급으로 만들기도 해요. 네. 그러면 좀 더 좋겠지만 그쵸. 이 차는 이제 대중차잖아요. 네. 대중차에서는 어느 정도 이 튼튼한 게 이제 신뢰도인데 음. 이게 좀 굉장히 괜찮아요. 아. 좀 짱짱하게 차가 만들어 놨고요. 네. 앞쪽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음. 이런 부분들 힘 받는 이 앞쪽 네. 어시스트함이 힘 받는 부분은 전부 이렇게 다 보강 용접을 해놨어요. 덧대서. 지금 이게 추가된 거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너클은 알루미늄이지만 알루미늄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어시스트함도 이렇게 우리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저 이거 저 BMW. 그렇죠. OCG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예, 알루미늄 뺐다고 막 처음엔 욕 먹었지만 네. 여기에 알루미늄을 하려면 이게 굉장히 두꺼워져야 돼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가 스틸 재질 같은 것처럼 이렇게 두꺼운 재질로 네. 끝에 부싱만 효율적으로 알루미늄 부싱을 넣고 네. 이렇게 좀 공간을 슬림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만들고 요거는 저희가 BMW 로 시리즈 리뷰할 때 그대로 들어갔던.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상부함. 네. 상부함 같은 경우에 이게 만약에 이 플랫폼이 고급차로 나간다 그러면 이거 정도는 알루미늄으로 바뀔만 하겠네요. 아, 여기 위에가. 네, 여기 공간 확보가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얘는 알루미늄으로 바꿔도 되는 뭐 그런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질은 그냥 일반적이에요. 네. 일반적인데 자 앞에 우리 가장 많이 하는 트레일링암. 트레일리암. 네. 여기 이쪽에 그렇죠. 이거죠. 이 하체가 움직이면서 뒤가 이렇게 횡지가 발생을 하고 할 때 지지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요. 네, 이 부분이에요. 차대에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여기 일반적인 차들을 보면 이 트레일링한 부싱에 볼트 2개 딱 박혀 있어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그런데 얘는 이 엄청 두껍고 튼튼한 브라켓을 자체적으로 거기에 양쪽으로 볼팅을 해서 네. 그 브라켓이 튼튼하게 4개의 볼트로 차대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 그냥 딱 붙어 있는 그렇죠. 거죠. 두꺼운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차대에만 붙어 있는 거하고 튼튼한 브라켓에 조립을 해서 이걸 차대에 붙인 거하고는 강성 차이가 그죠. 천지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체가 막 쏠리고 뭐하고 비틀림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이 지지 포인트에 대한 이 놀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봐요? 올류 말리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차대 플랫폼을 네. 잘 만드는 곳들이 이렇게 하는데 네. 얘도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지금 사실 이 딱 요거만 봐도 좀 보시면 여러분들 이게 두께가 엄청 두껍고 이 두꺼운 거를 딱 고정하다 보니까 그렇죠. 다 지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고급 기술은 아닌데 네. 고급 방법을 이렇게 채택을 한 거죠. 채택을 한 거죠. 음. 하부 플랫폼만 놓고 본다 그러면 네. 폭스바겐보다도 더 고급집니다. 사실 뭐 저희도 이걸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느낌만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좀 더 놀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어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이제 22mm 두께로 뭐 산타페 소렌토랑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이제 특이한 거는 보통 이제 스테빌라이저 링크가 네. 로우암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쪽이에요. 근데 얘는 너클에 직결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직접적으로 움직이니까 네. 너클이 빠르게 움직이는 그 비틀림을 얘가 좀 더 좀 반응이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보시면 네. 르노도 이 새로운 이 플랫폼이 실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엄청 했다는 게 느껴지죠. 아. 제가 이제 처음에 차를 밑에서 바퀴를 안 빼고만 봤을 때는 네. 스프링 건선이 하나, 둘, 셋, 4개밖에 없는 그렇죠. 거예요. 여기 부분 너무 이게 짧지 않나. 아, 이게 엄청 뭐 스포츠카인가? 네. 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 로암 두께가 엄청나잖아요. 이 로암 두께로 건선 2개가 매립돼 있어요. 안쪽에 보면은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리고 이게 지금 공간이 이만큼 되잖아요. 네. 7cm. 이 스프링 접지되는 포인트를 높이를 5cm에서 7cm를 내릴 수 있다는 건 그만큼 2열의 실내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힘든 기술이에요. 이게 정말 엄청나다. 네. 그래서 이 작동되는 무게중심 자체를 굉장히 밑으로 끌어내렸고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하체를 보면 좀 되게 뭔가 휑하다라는 조금 느낌이. 약해 보이죠. 예. 약하고 부실하고 작고. 네. 그 대신 광활한 실내 공간이 제공이 되고. 아. 그런데 제네시스 같은 거 보면 네. 튼튼하고 좋은데 실내 공간은 상대적으로 좀 협소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게 좀 짱짱하면 네. 실내 공간을 조금 타협을 해야 되고요. 아,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의 보급형 일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그 정도에서의 하체 뭐 성능 요새는 짱짱하게 차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네. 충분하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또 사람마에 따라서는 조금 뭐 불편할 수도 있고 모자랄 그죠, 수도 그럼요.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우리가 탔을 때 그랑클레오스의 2열이 뭐 리클라인이 안 되는 게 좀 불편하기는 한데 그래도 공간에 대한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거는 거의 그렇죠. 없었거든요. 2열 헤드룸이 굉장히 넓어서 네. 오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이 낮추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노력을 했던 거고 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까요? 네. 보시면 2열 크로스 멤버의 접 멤버 부싱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요. 와, 이거 엄청 두꺼운데요? 두껍고 여기 이게 뭔가요, 대표님? 이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차가 그 멤버 화샤를 좀 넓게 해서 더 고무를 압착시켜서 이 공차 유격을 줄이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네. 보시면 순정도 이렇게 잘 나왔어요. 그리고 와샤도 굉장히 좀 두껍고 튼튼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요. 쓴 것 같고 그다음에 휠하우스
휠하우스를 안 뜯었어요. 왜냐면 얘는 휠하우스 안쪽에 시뮬레이터가 없습니다. 이 휠하우스 커버의 이 재질이나 두께도 네. 소음을 막아주는 재질로 잘 되어 있고, 쇼버 마운트도 뒤쪽은 보시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앞에는 알루미늄인 줄 알았더니 앞에는 아니더라고요. 아, 앞에는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네, 그런 것도 생뚱맞게 트렉스 크로스오버가 쇼버 마운트가 앞에가 알루미늄 마운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뒤쪽 쇼바의 위치가 이렇게 뒤로 좀 눕혀 그렇죠. 있잖아요. 약간 뒤로 누워 있는데 얘 또 반대로 누워 있더라고요. 네, 얘도 앞으로 좀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려오면서 네. 뭔가 좀 그런 구조로 세팅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 실내 구조를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은- 얘를 많이 내렸거든요, 지금. 아. 스프링 접지 포인트를 네. 많이 내렸어요. 이게 얘네들도 노력을 한 새로운 플랫폼이잖아요. 네. 전륜 구동 플랫폼이기 때문에 얘도 충분한 실내 공간을 확보를 해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르노 플랫폼답게 방진이나 이런 실링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직 보면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네, 잘 되어 있고, 요런데 이제 밑에 스태프 부분도 방진 처리랑 어디 뭐 끊긴 데 없이 이렇게 네. 뿌리다가 밥 먹으러 갔다 온 그런 느낌 없이. 뿌리가 밥 먹으러 가나요? 그러니까 이제 농담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네, 그런 느낌 없이 굉장히 좀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휠 볼트가 이제 보통은 강성이 좀 높아야 되는 차들이 볼팅을 써요. 네. 그래서 유럽 차들은 거의 볼팅이고요. 네. 근데 이제 국산차, 일본 차들은 너트가 많은데, 맞아요. 국산차도 조금 고중량 나가고 좀 고급 차들, 제네시스 라인업은 맞아요. 다 또 볼팅을 쓰죠. 근데 얘는 또 볼트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네. 쉐보레 GM 계열인 뭐 대우 시절부터, 맞아요. GM 대우 시절부터 그런 차들, 삼성 차들은 항상 볼팅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거죠. 자, 저희가 지금 대표님을 둘러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렇게 웬만한 좋은 부품들을 다 집어넣어 놓고 이 구조가 이게 사실 수입차랑 그렇죠. 똑같아요. 그래서 삼성 차라고 그러니까 르노 차라고 붙어서 나와서 그렇지. 네. 이 차는 사실상 뭐 유럽 차라고 해도 네. 믿을 정도로 굉장히 좀 유럽의 보급형 맞아요. 자동차 같은 느낌을 받고요. 이 정도면은 이거 마진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네. 르노의 사정이고, 또 한 가지. 네, 말씀 주세요. 런료 라인을 제가 이제 좀 보다 보니까 네. 여기서부터 이게 스테디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지금 이거거든요. 그냥 아예 다 통으로.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좋은 플랫폼을 쓰던 거 그대로 물려받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보통 이제 엔진 쪽까지는 스테링을 쓰는데 뒤로 넘어가면 좀 안 쓰죠. 안 쓰잖아요. 네. 비싼 차들은 쓰고.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플랫폼 사용하니까 그냥 나누기보다는 그냥 이거 그냥 똑같은 거 그래서 넣어주자. 이거 다른 재질로 또 만들기가 힘드니까. 이래서 플랫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 중요하죠. 고급 플랫폼에서 네. 싼 차를 위해서 뭔가를 돈을 더 들이느니 네. 그냥 이거 넣어줘. 넣어주자. 네, 뭐 이런 느낌이라서. 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괜찮았고요. 네. 뭐 차이나 써 있다 그래서 네.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국산차도 그럼요. 중국 생산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다 차이나 많습니다. 공장이 중국에 있는 거지. 사실 그리고 심지어 르노 이퀄리오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생산으로도 되기 때문에 또 국내 부품, 진짜 국산차라고 사실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디자인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변속기라던가 네. 엔진 이것도 얘네들이 설립한 나가는 법인만 다른 거지 네. 사실상 한 공장 제품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쪽에 이게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네. 저쪽에 앞에 범퍼 프레임 보면 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엄청난 두께의 알루미늄 합금 범퍼 프레임을 장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플랫폼이 좋은 거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네. 그냥 호환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스프링, 이 차가 스프링도 제가 이제 건선이랑 두께랑 이거 확인해봤는데 네. 뒤쪽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스프링 두께가 펠리보다도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탔을 때도 유럽 차의 감정이 어느 정도 묻어나 있고 핸들링도 그렇고 참 재밌었던 차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대표님과 함께 네. 그랑콜레오스의 하체를 국내에서 최초로, 최초가 맞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최초 맞습니다. 근데 대표님, 이제 이 그랑콜레오스가 실제로 지금 전시장을 방문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졌고, 네. 그리고 대기간도 좀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되게 2달 넘는데요. 네, 이게 깜짝 놀랐어요. 뭐 가솔린조차도 대기 기간이 좀 네. 늘어나는 거 보니까 약간 그 소비자분들이 똑똑해져서 뭐 저희 뭐 인플루언서들이 아무리 좋다 해도 약간 좀 반신반의하는데 실제 구매한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평가가 좋아요.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좀 갖고 좀 돌아가는 분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대표님이 오셨을 때 이 그랑콜레오스가 소렌토나 산타페 대비 장점, 그다음에 뭐 믿고 살만한 차인지, 차 좋은 차인지 요것 좀 설명해 주시면 영상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플랫폼이라던가 이제 이런 뭐 하체라든가의 점수는 솔직히 산타페 소렌토보다 등급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신뢰도 있는 하체와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의 느낌도 솔직히 이 정도면 이제 현대기아의 병렬식의 이 왕하는 하이브리드 느낌에 적응되어 있다가 이 네. 차를 탔을 때는 조금 신선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연비는 비슷하다고 해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의 이제 정비 편의성과 이런 것들은 차가 좀 돌아다녀 봐야 돼요. 흔하게 접촉 사고가 나는 뭐 범퍼, 사이드 미러, 라이트 이런 것들의 교환 사례라든가 이런 부품값들이 올라오는 걸 좀 보고 그 부분은 좀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오늘 네. 대표님과 함께 둘러보면서 기존에 우리가 주행하면서 느꼈었던 부분들이 왜 그런 느낌들이 났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신차 출고는 일산에서는 더 모스트가 원탑입니다. 대표님과 함께 신차 출고하면서 신차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도 한번 둘러보고 또 차에 대한 궁금증 전문가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 나누시면 진짜 최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겠습니다. 알파 브라보 신상 초경량 에어건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200g대밖에 안 되는 초경량 가벼운 무게인데도 초강력 파워를 가진 에어건인데요. 트윈은 에어건이라 청소기로도 활용 가능해서 간단한 청소나 자동차 먼지 제거도 엄청 좋아요. 지금 구매하면 다양한 노즐 전부 포함한 13가지 구성품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캠핑 가서 매트에 바람 넣거나 불 지피는 것도 싹 가능. 드라이어 노즐도 같이 들어있어서 머리 말리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초고급 드라이기에 들어가는 BLDC 모터가 달려있어서 흡입력도 에어도 엄청 세요.